인천 무의도에서 가방 안에 시신으로 발견된 20대 남성의 친구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었던 이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달 31일 인천 무의도 선착장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채 버려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김준일 기자,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5분쯤 경찰이 신고를 받았는데요. 무의도 한 선착장에서 수상한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가건물 주변에서 가방에 담긴 2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시신은 손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추정을 경찰이 하고 지금 범인을 쫓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그런데 지금 보도에는 자수라고 나오는데 실상 경찰이 먼저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찾아 나섰는데 잠적해서 특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체포영장도 미리 발부가 됐죠.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 2명을 특정해서 피해자 관계에 있는 사람 특정을 하고 부모를 설득한 걸로 보입니다.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를 설득해서 어떻게 못 가게 하라. 그래서 도주를 포기를 했고요. 체포영장은 미리 발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8월 2일 날 오후 8시 30분에 피의자 2명이 마포경찰서 인근입니다. 자진 출두해서 자수를 한 형식이고요. 당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김준일 기자, 그러면 시신으로 발견된 20대 피해자와 지금 경찰서에 온 2명의 20대 남성 서로 친구 사이라면서요? 범행 동기도 밝혀졌나요?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범행 동기는 우연히 폭행을 했다라는 건데 험담을 했다. 뒤에서 자신들을 험담을 했다라는 거하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주먹과 발로 때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29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 폭행이 있었고 30일 날 이제 시신 유기가 있었고 31일 날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들 주장은 폭행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화해를 했고 서로 잠자리에 들었다. 화해를 한 다음에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죽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겁이 났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 진술 내용을 보면 잠적했던 시간도 있고 뭔가 법적 조언을 받은 냄새가 폴폴 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지금 아주 드러난 것만 지금 자백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보면 폭행 서로 싸웠다. 그런 것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망했더라. 네. 그럼 시신 유기 부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도 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가수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머리 부위에 외상성 경박화 출혈, 그러니까 골절은 아니고요. 출혈이 나타나긴 했는데 골절이 일어나진 않았다. 그래서 이 국가수원 분석도 외부 충격에 의한 추정이 가능하나 넘어지면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피해자 두 사람이 주장하는 폭행은 약간 있었는데 본인들이 살해하거나 하진 않았다라는 주장하고도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무의도에서 발견된 가방, 그 안에 든 시신, 상당히 충격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칫 미궁에 빠질까 우려도 되는 상황에서 신원이 확정되면서 급속하게 용의자들이 검거가 됐는데 용의자들 얘기가 폭행만 있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일어났더니 사망했더라. 살해 고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살인으로 기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항상 형사 재판은 증거 재판이기도 하고요.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지금 상으로는 뭐 다른 수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안 보이는 상태고 다만 이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한데요. 그러게요. 김준일 기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피의자들의 말대로라면 굳이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죄책이 더 무거워지는 방법을 왜 썼겠느냐. 그냥 신고했으면 우리 싸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다면 훨씬 더 죄책이 가벼워질 텐데. 그러니까 뭐 취재할 때는 어떻게 보세요? 법정에서는 증거로 다퉈야 되지만은 취재는 저희는 상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죠.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만약에 전날 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어났는데 죽어 있었다라고 했으면은 그거를 경찰에 신고하는 건가 상식적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큰 가방에 가져와서 멀리 버리는 게 상식적인지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쉽게 판단이 가능해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정 내리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살해 의도까지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지금 분명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의사도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사망한 것 같다 하더라도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하게 소생이라도 시켜보려는 노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사망을 인식했거나 의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 경찰에서는 특히 살인죄랑 사체유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을 했군요. 이게 영장이 뭐 날지 안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증거상으로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두 사람 피의자를 분리해서 신문을 막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 네. 그런 것들 수사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프리즈널드 딜레마, 그렇죠. 죄수의 죄수의 딜레마 딜레마예요. 상황이 네. 돼서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만약에 무겁게 만드는 진술을 하면 둘 다 이제 살인 고의가 입증되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씩 진술이 다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체 유기하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요. 때리는 폭행하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피해 나가려고 하다가 상대한테 넘긴다면 이게 재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무의도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 속 시신. 범인은 동갑내기 친구들이었습니다.